아빠가 이렇게 술 드시고 이렇게 시비가 붙어가지고 네. 연탄재를 맞는 바람에 눈 한쪽이 실명이 됐어요.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저희 아빠가 가가지고 대신 때려주고 막 이래가지고 잡혀갔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형이 맞아서. 그쵸. 이제 아빠 때문에 이제 가세는 기울어졌고 그래서 엄마가 이제 식당에 아침부터 나가셔가지고 배달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머리에 쥐고. 그러니까 애 둘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엄마가 벌어야만 했거든요. 이게 가장이 또 교도소에 들어가 있으니 이제 엄마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아, 얼마나 힘들었을까, 진짜. 당시에 근데 어머니가 진짜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옷바라지 했던 거밖에 기억을. 그 어린 나이에도 기억하는 건 항상 네, 엄마가 옷바라지 하셨던 거. 굳은 일하고 기억하시죠. 옷바라지하고. 네. 그 아버지가 좀 저런 사고를 이것뿐만 아니라 좀 많이 좀 치셨나 봐요. 네네. 폭행으로 이제 교도소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시고, 또 사업 하시면서 돈도 많이 날리시고, 이렇게 하셔서 형편도 많이 어려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어머니가 이제 생계를 유지를 하시려고 식당에서 이제 일을 하셨는데 네. 근데 이제 저희 할머니가 엄마를 쫓아냈어요. 네? 예? 친할머니가 왜요? 저희 큰아빠가 그 여관 건물에서 그러니까 쟁반 머리에 이고 나오시는 걸 본 거죠. 큰아빠가 이걸 봤는데 왜요? 왜? 왜? 저희 큰아버지가 살짝 부족하세요. 그러니까 좀 판단력이 좀 미숙하다? 그 여관 건물에서 쟁반 머리에 이고 나오시는 그거를 큰아빠가 오해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할머니한테 전달을 하셨는데 이제 할머니 입장에서는 아빠가 없는 상태에서 몸을 함부로 굴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를 쫓아냈어요. 뭐야. 하하. 아유야.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아이만 낳고 네. 열심히 그냥 가족들 위해서 뒷바라지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외도도 하지도 않았는데. 어린 아기들 집에 두고 혼자 쫓겨날 때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러니까 할머니한테는 이제 엄마가 남자에 미쳐서 집을 나갔다 이렇게 들었고 그럼 요 당시에 나이는 어느 정도 되셨지? 제가 6살 때 있던 것 같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까 어머니가 안 계셨던 거예요. 네, 저희가 없을 때 이미 엄마는 없었던 상태거든요. 얼마나 충격이었을까. 하루아침에 엄마가 사라졌어요. 이렇게 헤어진 어떻게 거예요. 이렇게 헤어질 수 아니요,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 그리고 엄마랑 마지막 기억이 아빠 면회를 갔다 오던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한 장면이 떠오르는데 그때 하얀색 옷을 입고 진짜 나들이처럼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게 아빠 면회를 갔다 오는 길이었을 텐데 철이 없으니까 엄마랑 나들이 간다 생각해서 예쁘게 꾸미고 마냥 즐겁고 행복했던 그래도 기억이네 그게. 네. 다시 돌아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음. 동네에서 가장 높은 언덕배기에 올라가서 보면은 뚝방길이 다 보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 뚝방길에서 엄마 비슷한 모습이 아유. 보일까봐 이제 아침부터 올라가서 해가 질 때까지 그 위에 있었거든요. 트라우마가 생기셨네 때문에. 혹시 그 뒤로 어머님이 한번 찾아오신 적은 없으신지? 저희가 없을 때 엄마가 한번 저희 옷이랑 먹을 걸 사가지고 오셨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할머니가 그냥 매몰차게 쫓아냈다고 들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커가면서 엄마가 보고 싶고 원망도 됐죠. 우리가 있는데 우리만 보고 사라질 수는 없었나?
그럼 아버님은 출소하시고 집에 오셨는데 이제 집에 들어오시니까 뭐 어머니가 안 계시고 이런 상황들을 좀 아시고는 뭐 다른 반응은 없으셨는가요? 많이 비가 나고 매일매일 술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요. 거의 맨정신이었던 모습을 기억 못하고요. 완전히 망가졌구나. 항상 눈빛이 빨갛게 충혈돼가지고 무서웠던 기억밖에 없거든요. 거의 뭐 포기하신 거. 얼마나 공포였을까, 저 어린 나이에. 그렇지. 그러다가 아빠가 너랑 네 동생이랑 나랑 다 같이 죽자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었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동생이 없어져가지고 네. 아유. 동생을 계속 찾고 제가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뚝방길에서 갑자기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고 얼마 안 있어서 경찰들이 오고 왜? 그러고 나서 또 아빠가 잡혀갔죠. 왜? 아빠가 제 동생을 아, 진짜 이 말이 돼요, 이게? 뭐야? 저게 말이 돼? 그런 행동을 하신 이유가 아 그냥 비관하신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엄마를 잃었다는 그 슬픔이 그런 건지 자기 인생을 비관한 건지 자세히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왜 자식을? 그렇게 하고 당신도 이제 생을 마감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아니, 이게 자식이 무슨 죄길래? 그러게요. 그럼 어머님은 동생이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아예 계시지 모르시는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게 아빠가 감옥에 가고 나서 나 할머니랑 월세방에서 이제 살게 되죠. 그리고 할머니가 이제 쓰러지셔가지고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후에 이제 아빠 친구분이 이제 아빠 상황을 알고 그래서 내가 너 무슨 일 생기면 내가 네 자식 책임질게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가자 짐 싸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 집을 가게 되죠. 혼자서요. 그분 댁에 그 부부가 있었고 애들 조그만 애들 3살 5살 요 정도 되는 애들이 둘이 있었어요. 저는 그분이 굉장히 좋은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이제 저한테 빨래, 청소, 그다음에 뭐 다듬는 거, 애들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거 그런 잡다한 일들을 이제 제가 하게 됐어요. 근데 밥 먹으면 설거지 해야 되고 그 뭐 식모살이를 하셨는데 거기서 어린 나이에 밥을 해서 다 퍼서 식구들을 다 주고 나면 밥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못 먹는 게 비일비재했고 그러다 진짜 어쩌다가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 먹으면 계속 그렇게 구박을 하셨죠. 남이니까. 그 어린애한테. 남이라고. 밥값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셨고 항상 그래서 잘 못 먹어서 맨날 점심시간만 되면 혼자 나가서 그 수도가에서 물 먹고 막 이러니까 13살,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너무 어려. 이게 무슨 충격적인 드라마 스토리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이게 현실이니까 너무 무서운데요. 너무 가엾다, 정말. 아. 제가 밥을 못 먹고 잠이 들 때는 환청인지 환각인지 잘 모르겠는데 엄마도 보이고 엄마 목소리도 막 들리고 그러더라고요.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고 저를 막 부르는 거예요. 깨우면 꿈이었고 그냥 엄마랑 소박하지만 국이나 찌개 하나 있고 밥만 있어도 좋겠다. 엄마랑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휴. 학교를 가면 학교에서는 제 환경이나 이런 걸 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하면 칭찬받는 거고 그러니까 학교가 저한테는 제일 편한 곳이었고 그랬겠네. 예, 제일 좋은 곳이었어요. 집이 지옥이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들 추천을 해가지고 제가 정교 어린이 회장 선거에 나가게 돼요. 애들이 막 유세해주고 그래가지고 제가 됐어요.
되게 그러니까. 교육 관계가 엄청 좋으셨나 봐요. 예. 정교유정이 됐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닌데 저거 정말. 근데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정교 어린이 회장 엄마가 되면은 그 뭐 육성회 이런 것도 해야 되고 학교에 좀 이바지할 게 많다. 근데 너는 그렇게 챙겨줄 엄마가 없지 않냐. 그래서 네가 기권을 해라. 오? 고등학교 6학년 애한테 선생님이 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도 참. 그래서 그 발표 나자마자 바로 기권을 해서 제 밑에 차점자인 애가 이제 회장이 됐거든요. 그랬을 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저걸 어떻게 또 하나하나가 다 가슴에 멍울이 학교에서도 힘들고 가정에서도 힘들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성취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되면 이제 네. 좌절감이 점점 늘거든요. 맞아. 잘 버티셨다 진짜. 잘 이겨내셨어 그래도. 나는 내가 어떤 자격이 돼도 내 지금 이런 상황이 그걸 누리질 못하게 하는구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비참했죠. 엄마가 나를 찾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죠. 한 번만 만났으면 좋겠고. 오로지 엄마 생각뿐이었구나.